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내 SNS 그리고 카카오톡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타로를 보려고 해요.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헤어진 전 연인, 깨어진 썸, 짝사랑 등과 같이 지금 활발하게 교류를 하거나 감정을 교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SNS나 카톡을 보고 있는 게 궁금한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 SNS나 카톡을 보는지 궁금한 사람이 꼭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헤어진 전 연인 중에 이런 게 궁금한 사람이 2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짝사랑 중인데 전에 사귀었던 사람도 내 SNS나 카톡을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뽑아 주실 때 각각 구분을 하셔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분을 해서 카드를 뽑아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두 사람 각각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았는데 같은 번호의 카드가 계속 눈에 보인다. 혹은 뽑고 싶다. 이러시면 중복된 번호로 두 사람 모두를 이제 리딩을 적용시켜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해주시거나 혹은 내가 궁금한 그 상대방,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께서 떠올려준 상대방, 그 사람의 마음이나 현재 상태를 보자면 이분들은 1번 분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헤어진 사이다, 전 남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다 한다면 조금은 감정이나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깨어진 썸이나 짝사랑 상대방 같은 경우는 헤어진 연인처럼 미련이 강하게 남거나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다기보다는 최근에도 1번 분들에 대한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 1번 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1번 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주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현재도 1번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약간 행동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란 거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중일 수도 있겠죠. 그런 행동이나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뭔가를 해야겠다 혹은 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머리나 마음으로는 1번 분들에 대한 생각, 관심, 그리고 헤어진 사이라면 약간의 미련, 이런 게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직은 뭔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대방 분께서 1번 분들의 SNS, 카톡을 보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시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자주 보고 있었다, 자주 봤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최근,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도 아마 그렇게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마음, 상대방 분의 생각 이런 걸 봤을 때에도 1번 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SNS, 카톡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번 분에게 적극적으로 닿는 행동, 연락을 한다던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은 아직은 없어 보이지만 카톡이나 SNS를 확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가깝죠. 그런 간접적인 행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가까운 미래에도 그런 간접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본 분들의 SNS, 카톡을 보면서 흥미도 많이 느끼고요. 또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미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더 고착화되는 걸로 보여져요. SNS나 카톡을 보는 게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별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관심 혹은 미련을 이 행동으로 인해서 조금 더 키워나가거나 조금 더 고착화시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두 사람에게 나의 SNS 혹은 카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이 사람이 좀 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내 SNS나 카톡을 자주 보게 될 것인가? 이런 활용적인 측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자면 업로드는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톡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을 자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주 업로드한다, 자주 바꾼다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행복한 모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여행을 가기는 조금 어렵지만 내가 외출을 한다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업로드하고 또 보여준다던가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좀 행복하다. 나는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은 일본 분의 SNS, 카카오톡을 보면서 좀 관심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 빈도를 높여주고 또 그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그런 게 증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건 너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특히나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립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조금 더 이 SNS, 카카오톡이 두 분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께서 떠올리시는 상대방,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현재 상태를 보자면 2번 분들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보여져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할 만큼 부정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분이 본인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번 분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는 상대방이 헤어진 전 연인이거나 깨어진 썸, 짝사랑 이런 관계인데 아마 두 분 사이에 별로 좋지 않았던 일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물론 헤어진 연인 사이는 당연히 그렇고 깨어진 썸도 그럴 수 있지만 짝사랑의 경우에도 두 사람 사이에 조금 서먹해지거나 멀어질 만한 계기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별다른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지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상대방은 전혀 개의치 않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때 일어났던 일 혹은 그런 일이 있었던 이번 분 자체가 상대방에게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 방어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자신에게 이번 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그거를 정면 돌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뭐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로 그거를 해결해 나가거나 뭐 방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약간 피함으로써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뭔가 신경이 쓰이거나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대방처럼 단순히 회피하고 멀어지고 자기 방어적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상대방은 호자 쪽에 가까운 것이 되겠죠. 아마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제가 읽어드린 것만 보고도 다음에 나올 상대방이 내 카톡이나 SNS를 보고 있는가를 추측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상대방이 가까운 과거 이전에는 이제 이번 분들의 SNS나 카톡을 확인을 안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 회피하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도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흥미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번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기보다는 SNS나 카톡의 변화, 업로드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신경을 쓰지 않은 느낌,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 느낌에 가까워요. 그런데 조금 의외인 게,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를 보자면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자주 보고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바뀔 때마다 업로드할 때마다 보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거의 안 보고 확인을 안 하는 쪽에 가까웠다가 이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방어적인 상태예요. 이번 분들을 생각하거나 이번 분들을 마주하기에 조금 복잡한 생각도 있고,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안 좋은 일이나 껄끄러운 일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게 먼저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다, 보고 있다, 앞으로도 볼 것 같다, 이런 거는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손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한 번씩 들어가 보게 되고 한 번씩 보게 되는 그런 상태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카톡과 SN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쓰는 게 상대방에게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이제 이번 분께서 조금 더 본인의 매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1차원적인 걸로는 잘 나온 셀카나 사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올리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보기에 이 사람이 외적인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원초적이면서 쉽고 간편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내 얼굴이 나온 사진 외에도 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 해나가는 것을 업로드하거나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고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요소들을 카톡이나 SNS에 올리면 좋다고 합니다. 단 너무 자주는 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력적이다, 매력적이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범위 안에는 너무 잦은 업로드도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SNS에 너무 많은 사진을 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활발하게 그냥 내 SNS를 즐기는 상태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대방에게 좀 더 내 SNS나 카톡을 통해서 어필을 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잦은 업로드는 곧 상대방에게 나의 매력 지수를 떨어뜨리거나 흥미를 감소시키는 일로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적인 모습 자체를 업로드하고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올리는 횟수도 내 매력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이렇게 SNS나 카톡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체킹하고 확인하는 상태로 변화했다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조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분께서 생각하신 상대방의 현재 상태 혹은 마음을 보자면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카드들을 봤을 때 3번 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일이 많거나 좀 본인이 부담스럽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느낌의 일들이 다소 있어 보여요. 사람이 다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반대로 또 다른 부분에는 그 에너지를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이나 공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으면 다른 인간관계나 취미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게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은 시기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번 분에게 신경을 쓰는 게 지금은 좀 덜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은 3번 분들과 관계없이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나 외부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3번 분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헤어진 연인이나 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관계가 멀어지고 끝이 난 것에 대해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짝사랑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아직은 3번 분에게 관심이 없지만 관심이 완전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웃 오브 안중이다, 관심이 1도 없다라고 한다면 3번 분으로 인해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 3번 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좋게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된 생각이나 감정을 봤을 땐 본인이 뭔가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3번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스스로가 뭔가를 하거나 바꾸거나 다시 되돌리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거나 좋은 상태는 전혀 아니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내 SNS 혹은 카톡을 확인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보자면 과거에는 좀 활발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3번 분의 SNS 혹은 카톡이 바뀔 때마다 혹은 뭔가 업로드가 될 때마다 그것을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 상대방 본인에게도 특별한 게 아니라 약간 하루 일과처럼 혹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바뀔 때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바뀐 게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의 흐름을 보자면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안 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형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안 한 건 노력한다는 의미가 100% 안 본다와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앞으로 좀 덜 먹어야지, 덜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덜 먹는 것과 덜 먹으려고 노력해야지 라는 건 달라요.
노력해야지라는 건 이전보다 덜 먹기는 할 것 같은데 100%는 아니고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해보겠다라는 뜻에 가깝듯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마치 일과처럼 해오던 당연한 행동을 상대방도 하루아침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도 습관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단칼에 안 본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횟수가 어느 정도 줄게 되겠죠. 본인 스스로가 안 보려고 노력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점차 그 횟수가 조금씩 줄어는 나갈 것 같아요.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그 횟수가 떨어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3번 분께서 카톡이나 SNS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당분간은 업로드나 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교체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3번 분들의 근황을 알 수 있는 걸로 해놓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3번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분들의 카카오톡이나 SNS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제도 앞으로 내가 좀 더 줄이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완전히 안 보는 건 가능하지 않은 상태예요. 반대로 설명을 하면은 3번 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보고 있던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면 3번 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적겠죠. 궁금할 수는 있겠으나 어느 정도 그 궁금증을 카카오톡이나 SNS로 해결을 해온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도 내 거를 안 보는 쪽으로 변화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3번 분도 나도 이제 변화를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그렇게 내 근황을 알기 어렵게 하거나 업로드 횟수를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이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안 보겠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겠다라고 했던 마음을 또다시 바꿀 수 있게끔 너무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어느 정도 키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분께서 떠올리신 상대방의 상태, 생각이나 마음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 상대방은 현재 크게 힘들거나 아픈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4번 분들로 인해서 힘든 상태는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4번 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삶, 생활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듣는 4번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타로까지 보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4번 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나 그리워하거나 4번 분들로 인해서 많이 아프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가끔씩 4번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하고 있는 4번 분들에 대한 생각은 사실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적이라 함은 4번 분을 싫어하거나 4번 분이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일 거예요. 헤어진 전 연인이든 깨어진 썸이든 짝사랑이든 간에 아예 교류가 없었거나 아예 모르는 관계인 거는 잘 없겠죠. 알고 지내고 있거나 이런 상태일 텐데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도 4번 분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간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계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뭔가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거나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떠올리면 마냥 긍정적으로만은 생각을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4번 분이 아예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감정, 주된 이 사람의 태도나 상황을 보면은 4번 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고 많이 그리운 상태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혹은 가끔씩은 본인의 삶에 불쑥불쑥 생각이 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 분께서 생각하는 상대방이 4번 분의 SNS나 카톡을 보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봤을 것 같아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 게 보여집니다. 사실 카톡이나 SNS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의 계정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볼 수 있어요. 카톡은 전체 친구들 보기 목록에서 이 사람의 프로필을 후루룩 넘기면서 보는 게 가능하고요. SNS도 피드라는 게 있죠. 피드에서 내가 꼭 이 사람의 계정을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더라도 업로드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보여져서 본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찾아가서 들어가서 본 게 보여져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본인도 좀 적극적으로 4번 분의 SNS 계정, 카카오톡 계정을 눌러보고 들어가보고 확인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로 갔을 때는 이 정도로 적극적인 것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보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설명을 했죠. 그냥 피드에서 뜨는 걸 보거나 카카오톡을 프로필 설정을 바꾸면 빨간 점이 뜨죠. 이제 그런 걸로 확인을 하거나 이 정도로 확인을 하는 게 간접적인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본인이 직접 찾아 들어가서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피드에 뜨는 정도, 바뀐 게 표시된 정도만 보는 걸로 보여져요. 가까운 미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과거에도 봤고 지금이나 미래도 본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차이점은 적극성 면이죠. 과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NS는 피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들어가서 눌러서 본다라는 건 이 사람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뀝니다.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걸 보는 건 적극적 그리고 의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분들은 1차원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전에도 봤고 지금도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전에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좀 소극적인 태도로 보고 있다. 뜨는 것만 본다.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께서 이 SNS나 카톡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라고 본다면 가장 첫 번째로는 업로드를 자주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업로드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혹은 프로필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 내 거를 찾아가서 보지 않는 상태인데 굳이 그렇게 자주 바꾸는 거는 오히려 찾아갈 구실 같은 걸 없어지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올리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잦은 업로드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톡 같은 경우에는 상태 메시지라는 게 있죠. 상매가 있고 또 SNS도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글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단순히 사진을 바꾸고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표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글이란 거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 사진이 뭐 어떤 건지, 어떤 글을 내가 쓰고자 하는 건지를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는 도구예요. 우울하다,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긴 글을 씀으로써 말 그대로 구구절절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텍스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텍스트로 내 감정이나 내 지금의 상태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뭔가를 바꾸시거나 업로드 하시되 최대한 간결하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걸 조심하고 업로드 횟수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분들께서 떠올려 주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상태나 마음에 대해서 보자면 상대방은 지금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 상황. 그러니까 5번 분들과 헤어지거나 교류가 없거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반대로 얘기했을 때 5번 분들에 대해서 뭔가 감정 동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5번 분들도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전혀 힘든 게 없나,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로까지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정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5번 분을 떠올리면 조금 복잡한 신경은 있다고 해요. 이게 마냥 안정만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체적인 이 사람의 감정, 대체적인 이 사람의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봤을 때 한 달을 기준으로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구름 한 점 없고 포근하고 따뜻했는데 단 하루만 약간의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번 달이 날씨가 좋았다라고 표현하지 이번 달에 비가 왔다라고 표현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한 달 대부분의 시간이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이 한 달을 표현할 때는 날씨가 좋은 달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대방은 지금 대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번 분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도 사람이다 보니 5번 분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있겠고 그렇게 떠올리게 되면 그 마음 자체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해요. 오히려 본인의 이제 대체적인 상황이나 컨디션이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5번 분들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5번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게 좀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굉장히 작은 돌인데도 불구하고 파장이 큰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의식적으로도 5번 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본인의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내 SNS나 카톡을 보고 있는가? 앞으로도 볼 건가?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전에도 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그렇게 확인을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내 SNS랑 카톡을 보고 있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게 5번 분의 SNS가 별다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5번 분의 SNS나 카톡을 봐요. 보는 건 맞지만 그거를 보고 되게 5번 분의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관심이 더 생기거나 신경이 쓰인다던가 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까운 미래에도 모두 약간 그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드는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보느냐 마느냐도 사실 궁금하지만 5번 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확인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내 걸 보고 넘어가는 거랑 이 사람이 내 SNS나 카톡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떠올리고 그리워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안 봅니다 이걸로만 체킹하는 게 아니라 보는지 안 보는지, 그리고 봤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방은 좀 챙겨보는 건 열심히 챙겨봅니다. 주기적으로 바뀌었을 때도 보고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능동적인 태도도 있는데, 그게 아직은 이 사람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다. 그냥 본다. 이런 것에 좀 더 가까운 상태로 보여져요.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렇다는 건 5번 분들의 SNS를 보는 것도 이 사람의 안정을 깨트릴 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번 분께서 이 SNS랑 카톡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1번 분들이랑 약간 비슷한 결과이긴 한데 좀 달라요. 1번 분들도 제가 리딩을 해드릴 때 가급적이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라, 업로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5번 분들도 조금 비슷합니다. 5번 분들이 1번 분들과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누군가가 있는 듯한 여지를 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단순하게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신난다 이것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상대방이 봤을 때 얘 누구 있나? 나 말고 관심 가지는 사람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는 미묘한 약간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그거를 너무 확신을 주게끔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남사친이나 여사친과 사진을 찍고 뭐 내 남자친구다 여자친구다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언급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 질투 유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확실하게 누군가가 생겼구나라고 단언할 수 없을 정도의 미묘함, 상대방이 거슬릴 수 있게끔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는 궁금해서 못 빼길 만큼의 미묘하고 알 수 없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참 이제 꽃이 많이 필 때인데 꽃 구경을 가요. 근데 단순하게 행복한 것만 보여주면은 어떤 친구들이랑 갔는지,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보여주지만 사진 하나 놓고 재미있게 꽃 구경을 갔다 온 즐거운 모습만 보여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랑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상대방의 입장에서 애매하게 뭔가 눈치를 채기 어렵지만 뉘앙스는 느껴지게 하는 게 SNS나 카톡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